4시 옥상 한켠에 쪼그려 앉아 계신 할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고 흐느낌은 바람에 실려 골목 끝까지 번졌어요. 나는 숨죽여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할머니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를 내가 꼭 알아내겠다고 말이죠. 27살 최유진이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서울 망원동의 할머니 댁에 머문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27살 최유진이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서울 망원동 할머니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벽시계가 새벽 4시를 가리킬 때마다 들려오는 작은 소음,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할머니의 이상한 외출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취업 준비로 마음이 복잡했던 유진에게 할머니의 야간 외출은 낯선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왜 이런 시간에 작은 수레를 끌고 나가시는 걸까요? 며칠간 관찰한 결과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같은 시간에 외출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물어보면 항상 모른다고 하셨죠. 평소 솔직하신 할머니의 이런 모습이 더욱 의아했어요. 유진은 할머니가 혹시 아프신 건 아닌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용기를 내어 할머니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했어요. 금요일 새벽 유진은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평소보다 유난히 단정해 보이셨어요. 늘 아끼시던 검은 가방을 메고 작고 깔끔한 쇼핑카트를 끌고 가셨죠. 20분 정도 걸었을까요? 할머니는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가셨어요. 유진은 전봇대 뒤에 숨어 할머니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할머니는 한 폐가 앞에서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죠. 다음 날 토요일 유진은 혼자서 그 폐가를 찾아갔어요. 낮에 보니 더욱 을씨년스러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현관문 주변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 안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돗자리에 앉아 있었고 한 여성이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북한 사투리가 섞인 억양이었죠. 아이들 중 몇 명은 휠체어를 타고 있었고 몇 명은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새벽 유진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이 다가가 할머니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할머니는 그 폐가에 들어가시기 전 근처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를 여러 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약국에서도 무언가를 구입하셨죠. 할머니의 쇼핑카트는 점점 무거워 보였어요. 폐가에 도착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유진은 옆 건물 계단에 숨어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눈가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근처 옥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진도 조심스럽게 따라 올라갔죠. 회색빛 콘크리트 바닥 위에 작게 웅크린 할머니의 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울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유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평소 항상 밝고 강인하신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왜 우시는 걸까요? 그 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월요일 오후 유진은 용기를 내어 그 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북한 사투리가 역력한 목소리로 말했죠. 누구세요? 유진은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따라왔다고.
할머니가 이곳에 무엇 때문에 오시는지 궁금하다고 말이에요. 여성의 표정이 놀람에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가 누구시죠? 유진이 할머니의 이름을 말하자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할머니 손녀분이시군요. 들어오세요. 집안은 생각보다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오래된 집이지만 창문엔 햇살이 들어오고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5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모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었죠. 여성은 자신을 김순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희는 탈북민이에요. 아이들을 돌보며 여기서 지내고 있죠. 할머니께서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유진은 비로소 할머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들을 몰래 도우며 자신의 생활비까지 보태고 계셨던 거예요. 순희 씨는 유진에게 할머니와의 인연을 들려주었어요. 1년 전 아이들과 함께 이 동네에 정착한 순희 씨를 할머니가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폐지 줍는 척하며 이 근처를 지나가시다가 저희를 발견하셨어요. 아이들이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 걱정하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도움을 주셨죠. 할머니는 매주 2~3번씩 이곳을 찾아 생필품을 가져다 주셨어요. 아이들 간식, 의약품, 때로는 현금까지 건네주셨죠. 자신은 나이 들어 할 일이 없다며 이 일이 자신에게도 보람이라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가 울고 계셨을까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추었고 순희 씨는 잠깐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교육받기를 바라셨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마음만 아프셨던 거죠. 할머니는 아이들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신다고 하셨어요. 전쟁통에 힘들게 자라셨던 기억 말이에요. 그래서 더욱 이 아이들이 안쓰러우셨던 것 같아요. 유진은 그날 이후 할머니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라디오 체조를 하시며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도 동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도 다르게 보였습니다. 목요일 저녁 유진은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니, 제가 아는 곳이 있어요. 순희 씨와 아이들이 있는 곳 말이에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계속 말했죠. 할머니, 저도 이제 할 수 있어요. 너무 오래 혼자 계셨잖아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동안 혼자 감당해 오셨던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유진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들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나더라. 우리도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누군가 도움을 주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유진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함께 도우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주말 유진은 할머니와 함께 순희 시내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숨어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정문으로 들어갔죠.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밝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할머니도 아이들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해야 할 무게가 아니었죠. 유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취업 준비로 익혔던 컴퓨터 실력을 살려 아이들에게 알록달록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죠. 또한 온라인을 통해 후원자들을 모집하는 일도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 옥상에서 우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과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죠. 몇 달 후 순희 씨네는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이들도 필요한 치료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진은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누군가를 향한 깊은 사랑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바라는 간절함이었습니다.
그 작은 어깨로 감당해 오신 무게의 의미를 이제서야 알 수 있었죠. 가을이 깊어갈 무렵 유진은 할머니와 함께 한강을 걸었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는 저녁이었어요. 할머니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서 참 고맙다. 혼자였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운 건 자신이라고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랑은 이제 유진에게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눈물 흘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할머니가 유진에게 물려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랑이 되어주겠다고. 할머니의 눈물 속 사랑처럼 우리 곁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